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국어학원 원장 박은규라고 합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 저기 중3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첫째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첫째. 대부분 첫째시네요. 둘째.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제가 가정하고 첫째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국영수거 하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보통 뭐죠? 제일 중요한 과목. 수학. 수학. 보통 그 다음이 뭐였었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영어가 보통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력으로 보통 보는 과목.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어학원이라는 게 잘 존재하지 않아서 영어, 수학은 많이 듣긴 했는데 국어를 듣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국어가 조금 위상이 바뀌었어요. 요새 애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학. 이건 변함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이 거의 국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조금 이제 일찍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일찍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그리고 이제 국어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4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은 50분 정도 안쪽으로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의 중요성부터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제 고등학교 보내시면 이제 등급이라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총 몇 등급으로 성적이 나눠져 있을까요? 내신에서 우리 둘째 어머님 총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맞습니다.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9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퍼센트는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있고요. 1등급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의 4% 이내,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등까지. 요즘 한 반이 보통 25명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반에서는 1등급은 몇 명? 1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니까 25명 중에는 1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까지, 그러니까 4% 위에 7% 더해서 11%까지는 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1등을 한 건데 그 학생은 이제 2등급 정도 성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끊어지면 전체의 23%가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명으로 따지면 2등 정도를 한 거예요. 2등을 조금 넘었는데 이 학생은 잘한 학생이잖아요. 10명 중에 2등이라니. 아주 잘한 학생인데 3등급, 안타깝게도 3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시내 있는 대학을 가려면 2점 몇 등급 나와야 된다, 종합 성적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몇 등급이고 교과로 쓰려면 1점 몇 나와야 되고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높아도 되는데 문과는 1점 몇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1점 몇이라는 것이 전체 과목의 평균이 한 여기 정도 왔다 갔다 해야 1등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 3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한 학생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4, 5, 6등급에 자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평균이고 한 요 정도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4, 5, 6등급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전체 4%밖에 안 되는 학생이니까 저희도 가끔 9등급 받은 애가 소문을 들으면 그런 애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놀라고는 합니다. 이제 등급 컷이 이제 이렇게 9개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이제 국어라는 과목의 1등급을 그러면 수능에서는 몇 점 정도부터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10년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 이런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어요. 요 위로 가면 다 1등급인 겁니다. 그럼 2, 3등급 복잡하니까 보실 필요 없고 요 위에 흐름만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2012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전 1등급 컷이 98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 안에 들려면 이 100점 중에서 한 문제만 틀리고 거의 다 맞았어야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A, B는 이과용, 문과용으로 나눴을 때가 있었고 문과용이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우면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이 숫자가 작아진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보면 뭔가 흐름이 보이시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학생이 89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2012년 수능에서 89점 받았어요. 그러면 몇 등급일까요? 여기를 보시면 90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90점부터 3등급이니까 4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얘는 전체 10문제 중에 89점이라는 거는 10점밖에 안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등급이 나오니까 이 친구는 지방대를 아마 가게 되겠죠. 국어 성적만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작년을 한번 볼게요. 이 작년도 이제 1등급이 88점이었는데 이 학생이 89점을 받았으면 이때는 1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등급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국어가 별로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몇 년부터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받았을까요? 몇 년부터 확 난이도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게 몇 년일까요? 18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18년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무려 10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요 해에는 다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국어가 어떻게 수학보다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 거봐 국어 좀 쉬워졌잖아. 근데 요 점수만 해도 여기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어려웠던 해에 속해요. 그러니까 거봐 이제 쉬워지겠지라고 했는데 다음 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드디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난이도가 전체에서 지금 이게 몇 문제를 틀린 거냐면 대략 2점 또는 3점이거든요. 그럼 이제 2점짜리 기준으로 해서는 7개 정도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45문제 중에서. 수학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국어가 왜 중요하냐? 수학은 지금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은 이제 수학의 1등급 컷 원점수가 이렇게 돼요. 국어랑 비교해서 더 높죠. 아까 국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85점, 84점이었습니다. 근데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 87점, 89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난이도로 따지면은 수학이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고 어려운 거가 왜 중요하냐면 요 옆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전체의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면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을 받더라도 요놈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고 표준 점수가 137점인데요. 그럼 국어의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되냐? 140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인데 국어는 수능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국어 학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1등급 컷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학의 1등급 컷이라는 것이 뭐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정도니까 국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가 이제는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신 그 성적표를 아마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내신 성적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는 좀 보기가 힘들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친구한테 야 성적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여기를 칼로 잘랐어요. 칼로 왜 잘랐을까요? 이게 이제 국어 이렇게 적혀 있죠. 밑에 망한 거예요. 국어만 잘 보고. 그러니까 학원에다 이거 내면 요거 여기 보시면은 100점 맞으면 문상 3장 주고 이제 1등급 받으면 2장 애들 성취도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이제 국어는 받아야 되겠으니까 낸 거죠. 다른 건 선생님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잘라서 낸 겁니다. 요건 잘 안 보이니까 다음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훑어보시고 요 중에서 뭔지 잘 모르겠다. 의미하는 바가 잘 모르겠다. 라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때 보이세요? 잘하는 학생 같나요? 잘 못하는 학생 같나요? 어머니, 앞에 계신 어머니. 잘하는 학생 같나요? 잘 못하는 학생 같나요? 보통.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석차죠. 석차 이제 전교 200명 중에서 20등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10명인 그룹을 뭐 많이 있죠. 친구들도 10명인 그룹이 있고 어떤 직장에서도 10명인 팀이 있고 이제 그 중에서 1등 정도를 한 겁니다. 못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아까 생각하셨던 등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등급이 얘가 지금 대략 10% 정도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4%까지가 1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뭐죠? 11%까지 2등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2등급 안쪽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놈이 여기서 21등, 2등, 3등, 22등 정도까지만 되면 요 놈이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3등급에 가까운 2등급을 받은 거예요. 여기 요 숫자는 뭘까요, 어머니? 동석차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이제 2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못하는 학생은 아닌데
그렇다고 최상위권도 아닌 그런 학생이겠죠. 요 국어 과목입니다. 국수, 영, 한, 통합과학 이렇게 자, 2학기에 1학년 중간고사 1차 중간고사입니다. 시험을 봤고요. 이렇게 5과목을 봤는데 물론 더 봅니다. 사실 요 밑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곳에서 더 보는데 이렇게 5개의 성적이 이제 중요하게 입시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요 옆에 보면 이게 중학교에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 4, 4, 3, 4 뭘까요? 단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적 산출을 할 때 중요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받은 점수에 곱하기 4를 하고 곱하기 3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과목 중에 이제 국어가 하나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학생의 점수를 한번 볼게요. 받은 점수가 74.5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6개월 후에 6개월은 아니고 1년 후에 이제 애들이 이제 처음 시험을 봐서 딱 가져올 거 아니에요. 74점이라고. 아니 중학교 때는 맨날 90점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74점인데 2등급이니까 못 본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74점인데 평균은 그럼 몇 점이냐? 55.6점입니다. 밑에 보면은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서 평균이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 옆에 15.4 표준 편차라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뭐냐면 요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쟤네가 요 평균이 55.6인데 여기 벌어져 있는 정도가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4라고 돼 있는 저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좁아요. 이렇게 돼요. 15.4라고 되면. 그러면 이게 55.4를 중심으로 1시그마 정도가 이렇게 좁다. 70%가 이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 못 봤다. 전부 다 55.6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 문제가 어려웠던 건 확실한데 저는 이런 학교 문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변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애는 이쪽에 분포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한 애는 이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애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이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 수업과의 연계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이걸 가르쳐가지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애들을 끌어줘가지고 그대로 하고 그 문제를 풀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니고 수업은 평범하게 했는데 문제를 어렵게 낸 거죠. 그래서 애들이 우르르 해서 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특목고를 가서 특목고 거를 보면요, 어머님들 이렇게 돼서 이제 얘는 이제 55.4 이렇게 있잖아요. 걔네도 이게 거의 특목고랑 비슷한 표준 편차예요. 특목고가 7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근데 걔네들은 다 어디 있어요? 80, 90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다 똑똑해. 그러니까 80, 90대 다 몰려있고 진짜 머리에서 이제 속된 말로 박 터진다고 하는 거죠. 위에서. 아주 간격이 다 좁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고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적당하냐면 이 정도 나오는 게 적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노력한 거에 대한 성취감도 좀 있고 성적의 분배도 있어서 실력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학교는 조금 별로입니다. 인근의 학교예요. 자, 이 친구 비슷한데요. 아까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은 학교라는 거 알 수 있죠. 같은 학교입니다. 얘 등급 써놨어요. 2등급입니다. 요거는 24등 하니까 이제 3등급 돼버린 거죠. 얘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 얘기하셨듯이 뭐 썩 그렇게 사실은 이걸 다 합쳐버리면 별로 잘하는 애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적으로 인서울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건데 사실 등수만 보면 노력은 굉장히 한 학생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린 두 개는 인창고 거예요. 인창고 거. 인창고가 요새 국어가 난립니다. 그건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요건 구리고인데 여기만 보면은 아까보다 평균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조금 넓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평범하게 평이하게 문제를 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석차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좀 더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뭐 이제 내신으로 따지면은 진짜로 학교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뭐 좀 높은 학교를 노려볼 수도 있을 텐데 이 학생은 그러진 않고 한예종이라는 학교를 지원을 할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문과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입니다. 뭐 절대적인 점수도 좋고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뭐죠? 동척 석차수가 17명. 자, 다시요. 225명의 1등급은 대략 몇 명 정도 나올까요?
아까 200명이 몇 등까지였냐면 4%니까 4 곱하기 2 하면 8명이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한 뭐 9명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1등급 반응이 100점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1등급이 없어요. 1등급이 다 2등급이에요. 다 2등급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게 뭐다? 중간고사다. 그러니까 중간, 기말 합산해서 최종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이제 만약에 이 난이도로 또 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전교 1등도 2등급인데 그거는 치명적이죠. 애들이 합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시험은 어떨 것이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 매우 어렵냐? 이 17명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평균은 몇 점이에요? 59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59점이 평균이라는 얘기는 어머님 59점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이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특성이 허리가 없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한 30명이 구리고 상위권에 30명이 딱 있고 밑에는 이제 못하는 애들이 이제 PC방, 노래방 이런 데 이제 주로 가 있는. 학교에서는 문제는 그냥 괜찮게 내고 수업도 제대로 하는 학교입니다. 이게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조금 학교 전체 인원의 풀이 좀 그런 거고요. 자, 보셨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인근의 학교입니다. 요거는 이제 3학년 겁니다. 방금 전에는 2학년 거 보신 거고요. 요거는 이제 3학년 거 보시는 겁니다. 국어가 2과목이죠. 이거 이번에 저희 시험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능 특강 2권이 전부 다 시험범이기 때문에 거의 지문이 한 80개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힘들었고 잘하는 애들인 거죠. 제가 잘하는 애들, 이건 잘하는 애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출하는 애들이라서 네, 잘하는 애들이 이제 주로 보이는 겁니다. 평균은 조금 더 높아요. 이 정도 평균이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땠냐면 쉬웠다. 문제는 쉬웠고 얘가 99점 받았는데 1등을 못했어요. 4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 위에 100점 맞은 애가 3명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수들도 사실 잘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저희 때는 뭐 기본적으로 최소 300명대, 400명, 500명 뭐 기본이었는데 194명이에요. 3육고등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과목 3학년 4개죠. 그 중에 2개가 뭐예요? 국어입니다. 국어의 내신 비중이 높은 겁니다. 물론 이거 2개를 합하면 4단위밖에 안 되는데 애들의 실제로 시험 부담은 얘네 한 과목보다 이 2과목이 훨씬 높습니다. 시험 부담이 굉장히 높아서 이 점수를 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국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다닌 친구인데도 그래요. 자,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었고요. 이 학생도 3육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머님이 집에서 받아오시면 먼저 이제 이쪽을 먼저 보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학교들 시험이 어떤 시험지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어머님들하고 시험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커리큘럼 먼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게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는 대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뭐 이제 저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입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따지면 저희가 평소에 수업하는 난이도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2주 정도 쉬었다 오는 걸로 저희 학원은 커리큘럼을 잡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2주 동안 쉬었다 오는 걸로. 물론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그 부분들은 만약에 중등부가 개설이 되면 전부 다 시험 대비를 하는데 3학년 2학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내신 대비를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이전, 중간고사 조금 지나서까지 이 교재가 4개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 교재는 독서와 어휘 교재인데요. 이 독서라고 나와 있는 것이 옛날에 얘기하던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예비고, 독서, 어휘 2개 교재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여기까지가 정규 수업에서 다룹니다. 여기까지를. 그래서 요 고고 문학이라고 꿈틀에서 나오는 시중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특강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저희가 이제 정규 안에 포함시켜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요것도 제대로 안 되고 요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요거는 겨울방학 때는 정규 커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요거를 해봤자 다 까먹기 때문에 요거는 특강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독서, 실제로 말하는 독서 여기 있군요. 요거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문학을 하는데
배경 지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스키마라는 틀 배경 지식이 있고 내용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데 이건 내용적인 배경 지식을 채워주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요거는 보내주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개는 요 책 읽기는 주로 클리닉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클리닉 때 모의고사를 푸는데 독서를 해왔는지도 확인하고 테스트를 보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건 고등부 커리큘럼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받으신 그 노트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이 잘 짜져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교재하고 수업 방식을 좀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목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따가 저기 문법 문제요.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선택이 문법이 들어가게 선택할 수도 있고 화작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수능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문법이 필수였는데 지금은 문법을 안 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요. 요게 17문제, 요게 17문제, 요게 11문제, 요게 11문제인데 언매가 뭐의 약자냐면 언어와 매체의 약자예요. 언어가 5문제, 그다음에 매체가 6문제인데 요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살짝 요거에 가까운 문제예요. 뭐 문장 구조나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문제가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적은 건 아니죠. 옛날에 어떤 수능에서는 2문제가 문법일 때도 있었고 5문제가 문법일 때도 있었는데 비중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 문법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내신에서 고1 내신의 실질적인 분량으로는 30% 고1 내신에 그런데 중요도로는 한 50% 정도가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틀리는 걸 다 문법에서 틀리니까 애들이. 그리고 고2 또는 고3 내신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한 학기 이게 총 3학기거든요. 왜냐하면 고3은 1학기까지만 들어가니까 총 3학기인데 그 중에 한 학기가 100% 문법이에요. 근데 이건 안 이런 학교도 있어요. 가끔. 아예 문법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신 중요도로 따지면 꽤 높죠.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문법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법 전체의 일부 한 3분의 1 정도 파트만 들어가고 요거는 전체 파트가 다 들어가요. 중세 문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고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 몇 년간 오답률 상위 5문제 다 이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잘 따라와서 저희 학원에서 수능 문학의 정석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15주짜리를 들으면 이거를 별로 틀릴 수가 없어요. 많이 틀려봤자 1개나 2개. 그러니까는 문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최상의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제 요거 화작은 공부 안 해도 거의 맞추기도 하고 뭐 운이 없으면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언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좀 잘하는 애들이나 이거 애들 용어로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어머님들? 고인물이라는 게 많이 해가지고 되게 잘하는 사람 얘기하는데 문법 고인물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요거하고 여기는 별로 안 틀려요. 1등급 기준으로는 이제 이거는 그냥 다 맞고 가자가 이제 무조건. 2등급도 여기 3개 합쳐 여기 2개 합쳐가지고 뭐 한두 개 정도 틀리자 이게 2등급 정도 애들. 나머지 이건 진짜 복불복인 거고 여기서 엄청 많이 나갑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국어학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 다 맞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국어학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디 다른 학원에 가셔서 교재를 좀 보실 때 뭐부터 보셔야 되냐? 목차부터 보셔야 돼요. 목차를 보시면 그 학원의 지향점을 좀 알 수가 있고 이 학원의 뭐 수준 같은 것도 조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어떤 학원에 가면 진짜로 동네 학원에 가면 목차를 쭉 봤는데 목차가 2020년 11월, 2020년 9월, 6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문학 같은 목차를 보면 진달래꽃, 뭐 광야 쭉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교재라면 그런 건 인정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작품이나 회차별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 꼭 배워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PS 구조다. 이번 시간에 꼭 알고 연습해야 되는 게 QA 구조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작품에 나온 개념에 대해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차는 저희는 조금 중위권이나 중하위권한테 많이 씁니다. 저희도 이런 목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 교재로 쓰지는 않죠. 자, 목차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비문학 수업을 한다고 하면 어머님들께서 이걸 같이 애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여기 세 줄 있으시죠? 제가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세 줄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핵심어 2개만 찾아보세요. 핵심어 2개.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정답이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다른 거였어요. 네, 어머니. 정답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진짜 맞추기 힘든 건데 밑에 아마 좀 밑에를 참고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어머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거를 어머님들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문장이 길어요. 막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예로는 어떤 게 있다. 중략,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똑같잖아요. 예방적 규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거, 건전성 추구한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목은 얘가 맞아요. 얘가 맞는데 핵심은 뭐냐면 얘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따지는 거고 얘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거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독해에서 이런 것들만 쭉 아까 그 교재 보시면 이런 짧은 지문들이 계속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단계에서는 통지문을 놓고 이걸 다 이해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짧은 거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뽑아내냐? 전체적으로 요 놈과 요 놈이 딱 이항 대립이라는 걸 먼저 잡아내고 그 다음에 공통점은 신경 쓰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차이점을 처리하는 거 이런 연습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구를 한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이거 이제 어휘인데요. 이 비문학 교재 뒤에 보시면 어휘가 딸려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놨지만 이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숙제 위주로 가는데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보신 이제 여기 어휘 3번에 생활문화 같은 걸 파트를 보시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고 문제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작품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뭐 이런 거 어머님도 이런 거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이라는 게 평소 쓰이는 쓰임하고는 조금 다른 원래 뜻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렇게 하는데 핫바지가 아니고 핫바지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소음을 두어서 나온 거. 애들은 몰라요 전혀.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나서 테스트를 다음 시간에 오면 이런 식으로 내는 겁니다. 땅거미가 내렸다. 영희 어머니는 아이가 칭얼거리자 오지랖을 걷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소음을 넣어서 차렵 이불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휘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누비도 되지 않나요? 될 수 있습니다. 누비도 될 수 있어요. 그때 건너방에서 시어머니가 목이 마르다며 자립기를 달라고 성화를 부리셨다. 답이 3번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뭐 숙제 처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문학 수업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은 저희가 시중 교재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이게 옛날에 제가 썼던 교재인데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제 이름은 빠졌어요. 요 이제 여기 보면 별거 없어요. 이게 제가 이거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별로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뭐가 있는 거는 수업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그냥 비어 있는 거를 써요. 네, 어머님들 날씨도 안 좋은데 오셨으니까 제가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요 2권 받으셔서 다른 분들한테 선물 주실 수도 있어요. 요거 정규 교재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여기 사람 이름 들어가고요. 요 작품 사람 이름 들어가고요. 요거 제목 들어갑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 요거는 생명의 서라는 작품이에요.
요 앞에는 U자가 들어갑니다. U. 네, 아니 다 이과 어머니도 이과실 수도 있으니까 유치환 들어보셨죠? 유치환의 생명에서라는 작품입니다. 그 잠깐 읽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한 1분만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 잘 모르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건데 고독이란 단어 있죠.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부정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집에 가고 싶으시다. 손 한번. 고독. 다시요. 하나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가 굉장히 이 시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라비아의 사막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저희 수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긍정, 부정 판단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화자가 원하는 것이 긍정이다. 1번 원칙이에요. 저희가 4개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읽고 감상해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감상 안 하고 저희는 수학처럼 다 뜯어가지고 이게 긍정, 부정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상황 정서 태도를 갖다가 적게 하고 시를 분석을 하면 문제가 안 풀리 그냥 바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시적 화자가 제일 원하는 게 아라비아의 사막이죠. 가고 싶은 거죠. 긍정입니다.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독이 있죠. 긍정입니다. 여기 가면은 이거를 꼭 겪어야지 나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울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모르는 거 질문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다 뭐 질문하냐면 이런 거 질문해요. 증, 뭐 어려우니까 영겁, 허적 이거 하나도 몰라. 이거 다 질문하는데 굉장히 혼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구하지부터 나와야 돼요. 회의는 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애들 알아요. 내가 지식이 있어. 근데 되게 심한 의심이 들어 지금. 구하지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애들이 뭘 했냐면 주로 이런 수업을 했어요. 어머님들 제가 이 인근 학원들 어떻게 수업하는지 다 알거든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얘들아 이게 뭐야? 자 여기다 뭐 쓰고 지규법인 거야. 잘 알겠지? 자 뭐라고? 지규법. 그렇지. 여기는 청유형 어미야. 뭐라고? 청유형. 이 수업을 해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해요. 한 80% 이상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애들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 그 영탄적 어조라는 같은 것도 영탄적 어조의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서 먼저 찾게 해야죠. 찾게 하고 그게 여기는 왜 맞고 여기가 왜 틀린지를 알게 해야죠. 그 출발이 뭐냐면 이 단어를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애들이 딱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수업하는 첫 내용이 이거예요. 구하지가 뭐죠? 슈퍼맨 구해줘 이런 것도 구하지죠.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의 답을 구하시오. 솔브. 그것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앞에 있는 회의라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뭘까요? 해결하는 겁니다. 솔브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회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증. 애가 뭐지? 사랑이에요. 증이 뭐지? 증오예요. 왜 두 개 반대되는 걸 같이 썼을까? 아, 감정을 대표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위에 줄은 이성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밑에 줄은 감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니까 왜 이성과 감정이 다 나왔을까? 내가 총체적으로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짧게 그냥 어머님 대답 안 듣고 그냥 막 진행해버려서 그렇지 애들이 이걸 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초반에는 진도가 좀 느려요. 1시간에 한 2작품, 3작품 이렇게밖에 못하고 먼저 읽어볼 시간을 반드시 주고 돌아가면서 계속 발표하고 저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해석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참고서를 쓸 때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참고서를 여러 권 집필을 할 때 그거를 알아내는 방식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참고서들과 크로스 체크하는 거거든요. 문법입니다. 문법이 이런 식으로 뭐 보시면 어머님들 아마 익숙할 겁니다. 이런 식의 목차들입니다. 익숙하시죠? 많이 봤던 겁니다. 자음표고
아마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은 뭐 기억이 잘 나시죠. 이 표를 기본적으로 이제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워요. 사람 얼굴 모양 그려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게 교재가 뭐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쁘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보면 이런 거를 중학교 때 이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요. 기억나시나요? 받침이 7개밖에 소리가 안 나요. 우리나라 말이. 요걸 갖다 뭐라고 이름 부르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억은 뭔가 이게 의문의 변동 단원이거든요. 기억이 뭔가 바뀌나요?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소리 나요. 안 바뀌어요. 키읔하고 쌍기역만 바뀌는 겁니다. 니은은 바뀌나요? 니은은 그냥 니은으로만 소리 나요. 다시 얘네는 전부 다 디귿은 디귿으로 소리 나고 리을도 리을로 소리 나는데 요 놈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안 바뀌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이응은 이응으로만 소리 나요. 그러면 저 중에서 음 변동이 일어나는 건 뭔가요? 기역, 디귿, 비읍인 거죠. 그러니까 저 세 개에 대한 규칙이고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요 표로 돌아오는 겁니다. 표로 돌아와서 그럼 기역, 디귿, 비읍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규칙이에요? 파열음에 대한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중딩 때까지는 이걸 갖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배우지만 실제 문법적인 이름은 평, 파열음, 화예요. 이 세 개가 평파열음이거든요. 평파열음이 아닌 놈들이 평파열음이 되는 거.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울림소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규칙.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사실 관계없는 것도 다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딩적인 교육 방식과 고등학생들이 학문적인 거에 조금 더 근접하게 배우는 방식은 다른데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모토가 뭐냐면 실질적인 실력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척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실제로 애들이 아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어머님이나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비음화, 유음화란 명칭도 잘 안 쓰고 그냥 자음동화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제 문법이 왜 어렵냐면 보통 어디까지 외워야 되냐? 야, 비음화 얘기해봐. 기역, 디귿, 비읍이요. 니은, 미음을 만나서 이응, 미음,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나 혹은 이놈이 리을을 만나서 얘는 이렇게 변하고 얘는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이나 혹은 얘네가 리을을 만나서 얘만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라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학교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옛날하고는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러면 이거를 이건 어떻게 외우지 이거를? 이거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고 기역, 디귿, 비읍이 안 울림 소리잖아요. 울림 소리를 만나서 그냥 내려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리을이 만나면 올라가는 거야. 왜? 무슨 화니까? 비음 화니까. 그러니까 화살표 3개로 그냥 끝나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어떤 원리를 깊이 공부하신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시겠지만 보통 인강을 보면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이렇게 3개 종류하고 외우라고 가르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원리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학원이다 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인근학교 시험장 같이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적혀있네요, 위에. 요게 지금 몇 학년 문제인지 보이시죠? 1학년 문제입니다. 1학년 문제. 인창고가 유독 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처음에 가달락, 나달락, 다달락 여기 보시면 이게 고어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이거가 1학년 2학기에 중세국어를 배우고 나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2학년 때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시험 범위에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막 프린트 같은 거 줘서 가르쳐 주는 거고 프린트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장 같이 보실게요. 두 번째 장 보시면 보기 1 있잖아요. 이거는 그 송수건의 산문의 기대어라고 돼 있는 작품인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아마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강사들 중에서도.
근데 이거는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보기 1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문제 보기 1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보기 1 보면 방어 기제 막 이런 거 하고 뒤에 앞에 문학 작품하고 연결해 가지고 문제를 내시잖아요. 이런 거 문제 내는 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열심히 연구하시는 선생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4번. 4번에 보면 뭐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고1 문제예요. 4번에 보면 밑에 안 배운 거 5개가 나왔잖아요. 오관산요, 이별요 막 이런 게 나왔어요. 얘를 해석해서 이게 뭐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다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이런 거는 뭐 대부분 학교에서 다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뭐 7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애들이 배운 거는 다음 페이지 8번 문제 위에 있는 가나 다라를 배웠어요. 이거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50개를 공부할 겁니다. 시조예요, 시조. 이 가나 다라가 저희 시조책에 다 있는 건데 요거는 배웠는데 9번 문제, 10번 문제, 11번 문제 거기 달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학교에서 성적을 받으려면 본인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냥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보실게요. 이제 뭐 지금부터는 뭐 대충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문법 같은 것도 뒤에 이번 문제에서 이번 시험 문제입니다. 예. 문법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1학기 때 나오는 문법들은 이렇게 이제 문장과 관련된 문법 문제들이 나옵니다. 애들 별표 막 쳐놓고 많이 틀렸죠.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비문학 문제도 한 3개 지문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의 양이 28문제고 페이지가 10페이지인데 요게 아마 50분일 거예요. 45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될 겁니다. 마킹하고 해야 되니까 45분 안에 풀려면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부족한 겁니다. 요게 아까 보셨던 그 인천고등학교인데 이번에 평균이 40점. 10점. 저희 애들이 대부분이 70점대가 나와서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인창 1학년 애들이. 지금 인창고 애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이거가 어머님들이 지금 오신 거는 굉장히 탁월하신 선택이에요. 12월에 오면 이런 정도의 시험지는 대비가 잘 안 돼요. 애들이 한 3개월 정도 만에 이런 걸 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제가 그 수능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애들이 3년 후에 봐야 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서 고1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 좀 1번에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거기 독서 지문이 하나 나왔고요. 그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여기 이제 문제가 6개가 딸려 있어요. 지문 길이가 좀 길죠. 요것도 짧아진 겁니다. 1, 2년 전에 비하면 조금 짧아진 거고 문제 난이도가 이제 요 부분 때문에 대학을 가냐 못 가냐가 결정되는 게 바로 4번에서 9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뭐 뒤쪽에 넘겨보시면 비문학 지문이 어디까지 가냐? 17번까지 총 3개의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문학 지문이 또 3개, 4개인가? 4개인가가 나옵니다. 34번까지. 고르고 나면 이제 요런 것이 나옵니다. 화법과 장문. 요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요 화작을 선택할 것인가? 뒤로 넘어가서 엄매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학생이 결정을 할 몫입니다. 거의 끝까지 결정 못해요. 3학년 돼서도 한 9월 정도 돼야 결정을 하지. 결정을 잘 못합니다. 네. 혹시 고1 문제 가져가시고 싶은 분은 이따 가실 때 고1 문제는 조금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정규에는 이제 지금 2타임이 개설이 됐는데요. 토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물론 학생이 늘어나면 반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 한 3년간 고1 수업을 안 하고 고3만 했는데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2반 정원 15명인데 지금부터 들어오는 2반은 제가 1, 2, 3학년을 계속 데리고 가려고요. 그래서 원장반으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저고 이게 이제 중3 담당 선생님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정규 수업을 이렇게 3시간 7시에서 10시죠. 토요일 날. 그리고 3시 반에서 6시 반입니다.
진행을 하고요. 반반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학하고 비문학 어휘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 시간 들어오면 1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앱에 올리면 어머님들께서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규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중3 애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중3이 지금 들어와서 모든 시스템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중에 막 다른 것도 배우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요거는 겨울방학 때 진행하겠습니다. 요건 진행 안 하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있습니다. 클리닉은 2시간 진행돼. 요거는 무료 수업이고 필수로 가능하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학원 학생의 90% 이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중에 수목금 중에 2시간 나와서 모의고사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개별 체크,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책 읽어온 것도 여기서 확인받고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클리닉이 주중에 있습니다. 수목금 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테스트를 예약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대략, 그러니까 학원의 기본 교재 구성은 이 정도로 교재가 개발이 돼 있어요. 3등급 이상이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4등급은 못 듣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3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안 받는 애들은 엄마가 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시험 보고 있는데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자 요거는 왜 틀렸어? 뭐야? 하면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런 애들을 좀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어머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애가 하는 거라서 먼저 애한테 동기부여가 돼 있고, 이게 막 에너지가 있는 애들은 처음 시작하면 국어라는 과목은 좀 수학하고 달라서 고1, 고2 수준으로 금방 땡겨져 올라가요. 그러니까 꼭 저희 학원에 온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방학 때 고1 거를 좀 풀다가 계속 만점을 받아요. 2학년 거 한번 풀어볼래? 중3인데 2학년 거 푸는데 막 만점 받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게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다 보면 어차피 이 커리큘럼이 고등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를 잘 이해를 하면 고3이 배우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지문 내용만 조금 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의 준비 상태, 그거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라는 것이 굉장히 큰 통과 의례로 작용합니다. 애들이 일단 무서워요. 테스트를 보려 그러면. 갈까 말까 고민을 하죠. 여기에 일단 발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1단계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막 재밌게도 하지만 약간 기본적으로 조금 엄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얼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살짝 유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테스트 보는 한 30분 동안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는 게 체화가 돼요. 아, 이 선생님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조금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의 테스트의 과정이 거친 애들하고 안 거친 애들하고 여기서 수업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꼭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지금 중학생반이 개설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모시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사실은 아예 중등부를 만들 생각으로 처음에 지금 만든 거고요. 제가 1, 2학년 조금씩 수업을 다 들어가고, 그리고 중등부 선생님 물론 따로 계시고, 그래서 이제 차차 2학년, 1학년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안 했거든요. 고등부만 하는 학원이었는데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 어머님들이 여태까지 전화가 온 것만 따지면 이제 어머님들 말고 그 전에 전화가 온 것만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다 못합니다 말씀드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으시면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어머님들이 있으시면 제 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